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인데요.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는 이들을 구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색 방역복을 입고 출동하는 구급대원들. 하루에도 몇 번씩 갑갑한 방역복 차림으로 확진자 이송에 나섭니다. 몸은 고단하고 이번 추석 연휴도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지만 시민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울산시 방역대책 상황실도 연휴 동안 쉼없이 돌아갑니다. 경주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함께 바빠지는 역학조사관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역학조사가 중요하기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갈 수도 없고 또 여기 업무가 명절이라고 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번의 명절을 지금 다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교대로 운영됩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등 임시 선별검사소 3곳은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모두 운영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전체 임시 선별검사소 7곳이 정상 운영됩니다. 이제 어디 갔다 오셨거나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검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노리는 것도 많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 설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될 겁니다. 예.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각 구군 보건소와 코로나19 대응부서 역시 24시간 돌아갑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600일 넘게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함께 벌초를 한 뒤 식사를 한 동구의 한 문중 모임에서 지난 16일 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 3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용역업체에서도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880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면서 대리운전 경력이 3개월 이상이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800명으로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울산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심의를 거친 뒤 11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경북 구미시 등 12개 시군에서 개최 예정인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등부 경기만 열리게 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체육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전국체전은 70개 경기장에서 고등부 경기 47개 종목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이번 전국체전에 육상 등 31개 종목에 고등부 선수 289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55만 8천 명,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운수업종에서 15.3%가 줄며 취업자 감소세를 주도했고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58.1%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실업자는 1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000명 줄었고 실업률은 2.2%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취업자 수 감소에도 실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직장을 구하는 신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게 되거든요. 실제 지난달 울산의 경제활동 인구는 57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00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60만 1,000명이던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 1년 반 동안 전체 3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울산의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씨가 울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속옷빨래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거나 속옷빨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데 이어 동료 여교사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하고 스피치 강사와 기자, 작가 등 공무원에게 금지된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며 2,800여만 원 등 여러 부적절한 행위로 울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당했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울산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전국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는 울산과 광주 두 곳에 대규모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국민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되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가 회신될 예정입니다. 허은영 울주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최종 제명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울주군 1회 추경 예산안 부결의 책임을 물어 허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으며 이에 허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허 의원의 제명에 따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이었던 울주군 의회는 민주당 5명과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도가 변화돼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가 어제부터 무안 울산 간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이에어에 따르면 어제부터 신규 도입된 사무기를 투입해 울산 무안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공항에서는 금요일 오후 6시 10분과 일요일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며 무안국제공항에서는 금요일 오후 7시 40분과 일요일 오전 11시 10분에 각각 출발합니다. 울산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공항 논란에 대해서 집중 진단했습니다. 네, 울산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자의 눈.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울산공항 존폐 문제를 김영환 기자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울산공항 존폐 문제가 왜 갑자기 화두가 된 건가요? 네, 울산시가 지난 9일 교통혁신 미래비전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트램과 광역철도 등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송철호 시장이 브리핑 후반부에 울산공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송 시장이 공항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네, 울산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하고 또 경영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이 가시화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울산공항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공항을 문 닫거나 옮기자거나 확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송 시장은 존치와 폐항, 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공론화 해보자 이 말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울산시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검토를 했나요? 네, 울산시는 울산공항 존폐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검토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검토는 작년 12월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본적인 검토만 한 것을 시장이 얘기를 하니까 지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공항을 폐지한다는 입장도 있긴 있어요. 네, 울산공항 폐지 여론의 가장 큰 핵심은 공항의 입지입니다. 네. 1970년 개항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또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울산공항의 경우 고도 제한 범위가 약 7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예. 이 범위에 속하는 지역들은 이 건축물 높이가 45m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층수로 치면은 13층 정도가 한계인데 네. 사실상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울산공항이 규모가 자꾸 활주로도 이제 전국에서 제일 짧다 보니까 큰 비행기 못 뜨고 KTX 생기면서 적자 운영도 심각하다 보니까 경영난에다가 또 안전성 등의 문제도 있단 말이죠. 네, 울산공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 시민열세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공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공항의 활주로가 상당히 짧고 또 화약고나 다름없는 석유화학공단 상공을 통과하는 등 예. 안전성의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공항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은 뻔한데 대체로 어떤 주장인가요? 네, 다른 지역들은 공항을 유치하려고 안간힘인데 있는 공항을 폐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예. 또 폐항을 할 경우 다시 공항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네. 경영 개선 방안부터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산업이 주력인 지역의 특성상 기업인들이 긴급하게 수도권을 오갈 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예. 또 해외에서 울산 기업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고려하더라도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에서 우리가 제주도 갈 때 말이죠. 비행기 아니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울산공항에서는 에어부산과 하이에어를 통해 제주도를 갈 수 있는데요. 울산공항이 없어지면 울산 시민들은 김해공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네. 대구 통합 신공항과 가덕 신공항이 개항을 하는데 10년 정도가 걸리고 또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만큼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시민들의 여론도 여론이고 울산공항 문제가 정치권으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게 뭔 소리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지난 15일 아침 7시 30분에 서울에서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5명 모두 폐항을 거론한 송 시장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떤 비판들이 나왔습니까? 네, 울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지 폐항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예. 송 시장은 울산공항의 발전 방안을 위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지 폐항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울산공항 오히려 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예산정책협의회 도중에 울산으로 내려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공항을 폐쇄하고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전장에 나간다는 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울산은 폐항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폐항은 절대 불가하고 오히려 확장이나 또 이전을 통해 국제공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입장을 냈던데요.
네, 민주당은 울산공항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항의 미래를 선거를 의식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또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끌고 간다면 그 상처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제 송철호 시장이 울산공항 문제 파장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하더라고요. 네, 송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폐항을 전제로 한 공론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폐항을 전제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찬반 양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송 시장이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한 자락을 깔았는데 울산시가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부산 수영비행장이 1996년에 폐항한 이후에 센텀시티로 변화한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현 공항 유지와 확장 보강, 또 이전 지역 모색과 폐항 등 이번 용역의 모든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역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이전이 가장 최선이라는 견해도 밝힌 것을 보면 의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마음을 둔 것 같아요. 네, 송 시장은 공항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정부를 설득해서 신공항을 조성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데 울산공항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 시장이 이슈를 선점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 선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울산공항 문제에 대해 공론화 입장을 밝힌 것은 역대 울산시장 가운데 송철호 시장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시기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네. 당장 대선과 지방선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만큼 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송 시장은 이 선거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고민을 했다면서도 용역 결과가 빨리 나오면 대선이나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울산공항 이슈가 영향력과 파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요. 지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모든 이슈가 울산공항에 묻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번 울산공항 이슈가 이 내년도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어떤 유불리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의 눈 김영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의 혈액 보유량이 석 달째 적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관심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울산혈액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울산혈액원은 추석 전날인 20일과 추석 당일인 21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울산 시내 주요 헌혈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산업 현장의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을 최초로 공개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내에서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안전 서비스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AI 프로세싱 서비스 유닛을 접목시켜 완성됐습니다. 사족보행 로봇 스팟은 산업 현장에서 이동하기 힘든 좁은 공간과 계단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특히 유연한 관절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